서울에서 지훈 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네. 연극 동아리를 같이 했던 친구 민식 씨가 겪은 일인데요. 이제부터 민식 씨의 시점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3년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 입학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 우리 동아리 들어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술 많이 사준다는 선배들의 꼬드김에 민속곡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술 많이 먹어 민속고. 저희 동아리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름방학 합숙. 아우 너무 재밌겠다. 합숙할 방은 경기도 외곽의 한 시골 마을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이었어요. 운치 있네. 그런데 2달 동안 방값을 10,000원씩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싸다. 너무 싸면 집 상태가 사실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큰 기대 없이 갔는데 생각보다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골집 같지 않게 깨끗했어요. 이게 더 수상해요. 그날 처음 만난 주인 할머니는 곱고 아주 단아한 분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할머니가 좀 이상했어요. 괜히 뻘쭘해서 할머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사실 겨우 빌렸어. 옆집 할머니가 옆에서 애들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거들어 주셨거든. 선배가 어렵게 구한 할머니 댁에서 우리는 동아리 합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방이 연습하기에도 되게 좋았지만 둘러앉아서 술 마시기에도 일품이었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완벽한 방에도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지? 바로 더위. 방이 너무 더운 거예요. 특히나 밤이 되면 이상하게 더 더운 거예요. 한낮엔 선풍기 한 대로도 다 해결이 됐는데 밤이 되면 후끈후끈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더위가 가시질 않았어요. 야, 우리 불판 위에 오징어 같지 않냐? 왜 이렇게 더워? 뭐야? 합숙한 지 이틀째가 되고 이날은 전날 밤보다 더 더웠어요. 선배들은 잔뜩 취해서 골아 떨어졌고 더위에 약한 저만 뒤척이고 있었죠. 그때 부스럭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앞으로 나가봤더니 주인 할머니가 마당에서 삽질을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삽질? 네. 머리는 산발에 뭐에 홀린 듯이 삽질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괜히 스산한 기운에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타고 남은 연탄재였어요. 할머니, 한여름에 웬 연탄이에요? 아무리 여쭈어도 할머니는 절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한참 삽질을 하시다가 다급히 연탄 아궁이로 가시는 거예요. 아궁이에 있던 연탄을 빼고 다시 활활 불이 붙은 새 연탄을 그 안에 또 넣으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저희 방에 연탄을 떼고 계셨던 거예요. 더워 죽겠네. 아 나가라 그러는 건가? 솔직히 이 여름에 연탄 보일러를 떼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할머니, 진짜 더워서 그런데 저희 방은 연탄 빼주시면 안 돼요? 연탄을? 안 돼. 절대 안 돼. 진짜 더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참든가 네가 나가든가.
아침까진 무조건 연탄 떼야 해. 연탄을 떼야 해. 연탄을. 아침까지만 뗀다고 하시니 제가 참아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음날 주말이라 숙소엔 저랑 동아리 선배 1명 그리고 친구 지훈이 셋이 남았어요. 오후부터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오늘 밤에 내가 어딜 좀 가야 해서 그러는데 이따 밤에 연탄 꼭 떼. 연탄이요? 할머니 저희는 연탄 필요 없는데. 아이고 꼭 떼. 안 떼면 큰일 나. 밤에 연탄 꼭 떼.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너무 당황했지만 주인 할머니랑 다투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했죠. 저희는 당연히 연탄을 떼지 않았고 그렇게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슬 이렇게 잠이 들 무렵에 방이 또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왜 안 뗐는데? 뭐야, 방이 왜 또 더워? 너무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집에 없고 저희는 분명히 연탄을 떼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연탄 아궁이로 확인을 하러 갔죠. 그런데 할머니! 언제 오신 건지 아궁이 옆에 할머니가 또 계신 거예요. 그새 또 뭐야? 할머니! 와, 진짜 덥다고요.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 몇 번. 안 돼. 내일 아침까지 절대 빼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이젠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제가 연탄을 빼버리려고 아궁이로 막 다가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온몸으로 절 막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이러시지? 나와요. 안 돼, 글쎄. 나오시라고요. 안 된다니까. 오세요. 신랑이 끝에 할머니를 이렇게 밀쳐내고 오세요. 겨우겨우 연탄 아궁이를 문을 열었는데 여자의 얼굴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어요. 뭐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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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저를 향해 딱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네. 할머니가 아니라 연탄 위에 있던 그 여자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엔 천장, 옆을 돌아보니 선배와 지훈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꿈이다, 꿈이다. 아, 꿈이야. 그때 방 가장 안쪽에 자고 있던 선배가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누워있던 선배 바로 위 천장에 손 그림자 같은 게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저게 뭐지? 많이 보고 있는데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그림자가 점점 앞으로 뻗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머리, 어깨 선배 위 천장에서 사람 그림자가 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 그림자지? 깜짝 놀라서 방 안을 막 이렇게 둘러봤는데 누워있는 저희 셋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조심스럽게 이렇게 천장을 봤더니 다행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헛것을 봤나? 놀란 마음에 달래고 다시 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또다시 신음소리가 나요. 선배. 선배 위에 있던 그림자는 어느새 지훈이 위에 있었고 이젠 지훈이가 사지를 비틀면서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자는 호공에서 그저 지훈이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뭐에 홀리듯 그림자를 보고 있을 그때 그림자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조금 전까지 꿈에서 본 타들어가는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천천히 그 여자의 입이 움직이는데 남자? 열렸던 창문이 하나씩 닫히더니 여자의 몸에서 쭉 팔이 뻗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새까맣게 탄 팔은 넝쿨처럼 저를 향해서 내려왔고 꽉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쓸수록 목은 점점 더 저를 조여왔어요. 벗어나 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제 사진은 다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여자의 소나기에선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구나, 곧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 무렵 아니 뭐야? 기적처럼 숨이 터지고 새까맣게 탄 여자도 사라졌어요. 저는 당장 자고 있는 지훈이와 선배를 깨웠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 지훈아, 일어나봐. 아, 일어나 보라고. 몇 시인데? 시계를 보니까 5시 반. 아직 첫 차도 없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훈이와 선배를 끌고 무작정 그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집에서 한참 떨어지고 나서야 조금 전에 본 여자의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털어놨죠. 그 귀신 우리가 연탄 안 떼서 나타난 거 아니야? 말이 돼? 그 길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터덜터덜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저기 멀리서 엄마가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골목 여기저기를 살피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들려주신 꿈 이야기는 새까맣게 탄 여자를 본 순간보다 더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지난밤 엄마는 꿈에서 안개가 자욱한 공터에 있었대요. 공터엔 다른 사람들도 여럿이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었대요. 마치 강강술래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봤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사냥의 머리를 뚝 떼어다 붙여놓은 듯 했대요. 한 걸음 좀 더 다가가 봤더니 원 가운데는 남자가 쓰러져 있었대요. 그 남자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민식아! 엄마는 저를 향해 뛰어들고 사냥의 머리를 단 사람들은 엄마를 막 밀어내고 엄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저한테 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지쳐 쓰러진 엄마의 눈에 동아줄 하나가 보였대요. 바닥에 있는 동아줄을 따라 천천히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린 여자가 제 앞에 서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대요. 여자는 아주 끔찍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천천히 새까맣게 탄 자기 손을 이렇게 동아줄을 감기 시작했다고 해요. 동아줄을 한 바퀴씩 감을 때마다 쓰러져 있던 저는 사지를 비틀며 점점 더 고통스러워했대요.
저 여자를 멈추지 않으면 내 아들이 죽는다는 생각에 엄마는 마지막으로 정말 죽음의 힘을 다해서 새까맣게 탄 여자를 향해 뛰어들었대요. 줄이 풀리는 순간 엄마도 꿈에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꿈이 이상한 꿈이다. 아우.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엄마에게 지난밤 일을 숨긴 채 물었어요. 그 꿈 언제 꾼 거야? 5시 반. 엄마가 꿈에서 깨자마자 시계 보니까 5시 반이었어. 5시 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5시 반은 제가 새까맣게 탄 여자를 보고 여자에게 목이 졸리고 숨이 먹기 직전 기적까지 소나기에서 풀려난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 꿈속에서 엄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시간대 이루어진 거네요. 원한이 있는 건가? 왜냐면 그 민식 씨한테도 나타나고 그 엄마의 꿈에도 나타났잖아요. 그 목 조르는 그 귀신이.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훈 씨도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 방의 비밀을 알게 됐대요. 있네. 아, 그렇지. 그래. 이걸 들어야 돼. 그때 이제 같이 합숙했었던 그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갑자기 우리 동아리에서 막 놀고 있는데 문을 쾅 하고 열고 들어오더니 너무나 놀란 목소리로 야, 우리가 묵었던 그 방에서 어떤 여자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대. 이러는 거예요. 와, 그 여자네. 그래서 우리 진짜 막 그 자리에서 막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연결이 된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 방에서 잤구나. 뭐 이런 것들이 왜 방에 그렇게 쌌는지 그런 것까지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와. 아니 그러면 할머니가 그 이유가 있었겠죠? 떼는 이유가? 연탄가스로 여자가 죽고 난 후에 할머니도 비슷한 귀신을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귀신이 연탄을 싫어하니까 이제 도망가라고. 약간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지. 이걸 캐면 안 나타나니까.